자, 제목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인 빨래방 창업 성공 전략이라고 표시를 하고 제가 무인 빨래방 과연 유망할까? 라는 제목을 달아봤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빨래방 창업은 무인 창업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방점을 찍었었고 그 무인 빨래방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다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장점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 무인 빨래방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빨래방 창업은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린토피아나 이렇게 세탁 편의점이라고 하는 걸 창업을 할 때는 세탁 편의점이라는 걸 창업을 할 때는 실제로 창업비가 가장 안 들어가는 쪽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 코인 빨래방 같은 경우는 장비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창업비용이.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매출액이 너무 안 나와 버리면 손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 코인 빨래방들 중에 심지어는 매출이 뭐 500도 안 나오는 데들이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500이거든요. 한 달에 500도 매출이 안 나오면 실제로 한 1억 이상, 뭐 1억 5천에서 2억 이상 들여가지고 창업을 하면서 실제로 500도 안 나오면 실제 거기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사들은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무인으로 하니까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예를 들면 500이 발생하더라도 뭐 임차료를 좀 내고 실제로 다른 실비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뭐 얼마가 남는데 그 얼마가 남는 부분은 결국 은행 이자율보다는 꽤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수익률을 이제 계산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달에 100만 원만 남는다 해도 1년이면 1200만 원이 남아요. 1년에 1200만 원이 남으면 실제로 2억이 들어갔다 해도 뭐 이자율로 따지면 사실 은행 이자율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걸 괜찮다라고 표현해버리면 실제로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걸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창업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더군다나 100만 원을 남았다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과연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지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업할 때 창업비가 2억이 들어갔으면 2억이라는 돈을 결국 감가상각비로 해서 시간을 가지고 비용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해 줬을 때 실제 100만 원도 못 버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적어도 지금 무인 빨래방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매출액이 정말로 안 나오는 데들이 꽤 많다라고 저희가 듣고 있고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위험성도 같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창업경위신문의 창업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공히 느끼겠지만 저희가 창업 전문지니까 저희가 창업 전문 신문이니까 자꾸 막 창업하라고 독려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창업하라고 막 독려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창업자금 교육을 하면서도 창업을 말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준비 안 된 분들은 창업하는 건 거의 자살행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좋은 얘기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목에서 무인 빨래방이 과연 유망한가? 유망한 측면도 있겠지만 유망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걸 분명히 제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